안녕하세요. 호투커플입니다. 현재 대구FC는 7연패의 부진 속에서 박찬현 감독님이 사퇴하시고 서동원 소속 코치님께서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감독 대행 첫 경기였던 전북전에서도 패하며 뼈아픈 7연패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만약 감독이라면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가정을 통해 전략을 정리해보았고 이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대구의 장점은 다방면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징야와 직선적이고 빠른 발을 가진 윙어, 중원에서 전방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미들이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단점으로는 상대의 미드필더들이 중원에서 쉽게 패스를 받아 전방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점, 1대1 상황에서의 아쉬운 수비와 센터백 간의 좌우 간격 벌어짐, 역습 상황에서의 실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라 4-1-4-1 및 5-4-1로 수비 라인을 내리고 간격을 타이트하게 하여 패스 길목을 차단하고 1대1 상황에서 벗겨져도 즉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빠른 발을 가진 윙어를 통해 역습을 가는 축구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대구는 4-3-3, 4-4-2 등 전방에 2명 내지 3명의 공격수를 앞에 두고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드업을 어렵게 만들고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하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선수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상대가 중원을 쉽게 통과하며 위협적인 장면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오히려 전방 압박 인원을 한 명으로 줄이고 길목 차단을 최우선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원 숫자를 늘려 공이 투입되면 수적 우위로 빠르게 압박해 볼을 탈취한 뒤 높은 라인에서 역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이 가능한 요신호를 중앙에 배치하여 볼의 이동 방향 및 상대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상대가 측면에서 위험지역까지 내려오면 자연스레 센터백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보완하고자 요신호는 카이오와 박진영 사이로 들어오며 5백을 형성하여 간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방에는 9번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가 없어 세징야를 폴스9 형태로 배치했습니다. 2선에서 좌우 윙으로는 역습 상황 시 직선적이고 빠른 발을 가진 정치인과 박대원을 사용하며 중원에서는 컨트롤, 연계, 전방에서 정확한 패스를 연결해줄 수 있는 왼발의 라마스와 오른발의 황지원을 두고 윙백은 공격력이 우수한 정우재와 활동량이 풍부한 장성훈을 투입해 상황별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가령 상대 공격이 대구의 우측에서 전개될 때를 가정해 포지셔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상대 센터백과 풀백의 사이 공간에 서고 세징야는 센터백 둘 사이에 위치하지만 왼쪽 센터백에게 조금 더 가깝게 붙어 있도록 합니다. 공격권을 탈취할 때 세징야는 직선적으로 뛰는 것이 아닌 받으러 내려오는 척을 하며 U자형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유는 세징야가 받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넓은 공간에서 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세징야의 움직임으로 센터백이 끌려 나오고 정치인은 세징야가 끌고 나오는 센터백 뒷공간을 계속 주시하며 우리 팀이 전방으로 볼을 보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면 순간 속도를 올리며 침투를 합니다. 가장 좋은 상황은 정치인과 세징야가 마무리까지 가져가는 거지만 보통 상황에선 상대 풀백이 빠르게 붙어주면 측면으로 정치인을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세징야 또한 상대 센터백 사이로 침투하며 두 명의 센터백을 자신에게 마크하도록 하고 좌측 윙백의 정우재가 정치인과 세징야가 만들어준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언더래핑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라마스는 상대 박스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지 않고 컷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고 박대호는 상대가 한쪽으로 쏠리 시 반대편 수비의 뒤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중앙의 세징야와 반대편의 박대원에게 크로스, 두 번째는 언더래핑한 정우재에게 패스하고 정우재가 세징야에게 낮은 크로스, 뒤따라온 라마스에게 컷백, 혹은 드리블 후 직접 슈팅, 세 번째는 언더래핑으로 인해 상대 수비의 움직임이 정우재에게 쏠렸을 때 정치인이 안쪽으로 파고들며 상대 수비를 끌어당겨 발생한 찬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러한 움직임에 익숙해졌다면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며 정치인이 톱에 섰으면 세징야와 다르게 U자로 움직이지 않고 직선적으로 움직인다던가 라마스가 위치할 경우 오히려 실제로 받으러 내려가고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좋은 패스 능력을 발휘하며 각각의 개성을 살려 플레이한다면 상대하는 입장에서 수시로 바뀌는 패턴의 어려움을 걷고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가 뒷공간 침투를 의식해 수비 라인이 뒤로 갈 경우 자연스레 2선과 3선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공간을 활용하여 플레이를 가져간다면 좋은 찬스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시 대구의 목표는 슈팅으로 마무리하거나 최소 스로인 혹은 코너킥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구는 역습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역습 상황을 줄이기 위해선 공이 살아있는 상황을 만들기보단 죽어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 방법으로는 저는 스로인과 코너킥을 선택했습니다. 스로인을 하게 된다면 최소 한 타이밍 정도 정비할 시간이 주어지며 코너킥은 상대가 최소 인원을 남기고 모두 수비를 하기 위해 골문 앞에 모여있기 때문에 쉽게 역습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코너킥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대구는 지공 상황에서의 빌드업과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므로 공격수들은 슛 기회가 나오지 않을 때 코너킥을 만들어내고 대구는 여러 작전을 만들어 상대 골문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역습을 맞게 되더라도
상대도 뒤에는 최소 5명의 선수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요시노가 한 칸 올라서며 황재원과 먼저 상대 역습 속도를 줄이고 뒤에 카이오, 박진영, 장성원이 침투하는 선수를 마크하며 공격에 올라선 선수들이 수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도록 합니다. 우선 센터백입니다. 현재 대구는 빌드업이 시작점인 센터백 중에서 상대 수비 사이로 전진 패스를 확실하게 넣어줄 선수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카이오는 가끔 넣어주지만 정확도가 아쉽고 박진영은 전진 패스보단 자기 앞에 공간이 났을 경우 상대를 벗겨내고 전진하여 중원에서 변수를 만드는 것이 강점인 선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 하프 스페이스를 노릴 수 있는 공격적인 역발 윙백입니다. 현재 장성원을 기용하고 있으나 오른발이 주발이어서 공격 시 박대원과 역할이 겹치게 됩니다. 둘 다 오른발이라 크로스는 쉬우나 안쪽으로 접고 슈팅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전방에 박대원과 정치인을 바꾼다면 빠른 발을 사용해서 직선적으로 드리블 시 공이 수비와 가깝게 위치하여 뺏길 위험도 커질 것이고 선수 둘 다 안쪽으로 접기보다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정통파 9번 공격수입니다. 세징야의 폴스9은 단점이 명확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경기를 풀어가다 보면 세징야의 역할이 일선에서의 압박과 역습, 때로는 볼 소유와 득점 창출 등 선수에겐 부담이 많이 따라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상황 시 상대 센터백보다 피지컬이 좋지 않아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임시방편의 전략임을 생각해야 하며 모따나 콤파녀처럼 피지컬을 활용할 수 있고 전방에서 활동량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선수를 꼭 영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바라본 대구FC의 수비와 공격 방향과 영입 과제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부족한 시선으로 풀어낸 의견이니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호트커플이었습니다.